자, 이번에는 이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란 호르무즈 해협 얘기인데요. 지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한 상황에서 미국은 또 이란 전체를 봉쇄하겠다. 지금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와 관련해서 통행세를 걷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죠.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가능한 일인지 한번 이번 시간에는 아시아경제국제부의 이현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현우 기자, 이게 사실 뭐 통행세를 받는다라는 게 이게 쉽겠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도 워낙 그 호르무즈 해협이 갖고 있는 전략적인 중요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일부 나라들은 통행세를 내더라도 어쨌든 거기를 통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있는데 이 국제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해협에서의 통행료를 받을 수가 있는 건지 또 그런 과거의 사례가 있습니까? 네, 사실 현재 국제해양법상으로는 해협에서 통행세를 받는 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란이 뭐 사실 예로 든 거는 수에즈 운하나 파나마 운하도 돈을 받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운하.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운하와 해협은 해양법상으로는 완전히 다른 이제 개념이기 때문에 해협에서의 통행세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 둘의 본질적 차이는 네. 운하의 경우에는 한 나라의 내륙 지역을 통과하고 그리고 그 해당 나라가 세운 건축물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돈 들여서 만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를 건설한 해당국이 소유권이 인정이 되고 그리고 이걸 그냥 방치를 해두면은 결국에 길이 또 막히기 때문에 유지 보수가 필요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이 여기에 대한 사용료를 내야 한다. 그게 일반적인 규칙인데요. 네. 여기에 비해서 호르무즈 해협의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니라 자연 형성된 해협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네네. 여기서 길을 막고 고속도로처럼 이제 돈을 받는다. 그거는 이제 국제해양법에서는 위배되는 조치라고 합니다. 과거에 실제 통행료를 받았던 사례들이 있기는 하다고 하는데요. 모두 국제해양법이 확고해진 19세기에서 20세기 사이에 모두 이 통행료가 사라지게 됐었다고 합니다. 이 국제해양법, 국제질서가 좀 확립되기 전에는 일부 있긴 있었군요. 예, 이 대표적인 국가로 덴마크가 있는데요. 네. 덴마크는 코펜하겐과 스칸디나비아 반도 사이에 있는 외래순 해협이라는 곳을 이제 400년 이상 맡고 통행세를 계속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올해 받았네요. 400년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1436년부터 1857년까지 받았는데요. 네. 이 당시에 발트해 지역 무역이 활성화가 되면서 이게 덴마크 정부의 굉장히 큰 수입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의를 제기했던 나라가 미국이었습니다. 네. 당시 미국 정부가 자연이 준 물길에 주권을 주장하면서 이제 돈을 받는 거는 불법이다. 그러면서 통행료 지불을 거부를 했고요. 네. 다른 나라들도 여기에 동참을 하면서 결국엔 코펜하겐 협정이라는 게 1857년에 체결이 됐고 이에 따라서 통행료가 폐지가 됐습니다. 이 덴마크와 함께 또 이 해협에서 길을 막고 돈을 벌던 나라로는 튀르키예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흑해와 지중해가 만나는 이제 보스포러스 해협, 그리고 다르다넬스 해협 두 곳에서 이제 18세기부터 통행료를 한 200년 정도 받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여기서도 정말 이제 대형 선박들이 겨우 한 척씩 오고 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좁은 해협이라 봉쇄가 쉬웠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역시 이제 1936년에 몽트레 국제협약이라는 게 체결이 돼서 이제 통행료는 받지 않게 됐습니다. 네. 대신에 이곳이 사고가 잦다 보니까 이제 사고에 대비하는 뭐 등대를 짓는다든지 안전 요원, 또 안전 기구 등을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그 서비스 비용으로만 이제 배 무게당 톤당 $6 정도의 항해 서비스 비용만 지금 받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통행료는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전혀 통용되지 않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뭐 상식적으로 봐도 사실 해협이라는 게 돈 들여서 만든 게 아니라 자연 형성된 그냥 거기를 통과하는데 통행세 받는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란이 그 호르무즈 해협 통행세 관련해서 오만과도 협의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그냥 호르무즈 해협 하면은 이란이 봉쇄했으니까 이란 혼자서 그냥 통행세 관련해서 뭐 어떻게 결정해서 그냥 하든가 뭐 말든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오만과 협의를 한다. 이 얘기는 또 무슨 얘기인가요? 네, 사실은 이건 호르무즈 해협을 전체를 사실 이란이 장악을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만과 협의를 하는 상황인데요. 네. 이것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 일대가 사실 이란과 아랍에미리트, 오만 세 개국이 이제 영해가 겹쳐져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핵심 항로를 이란과 오만이 이제 북쪽과 남쪽에 반씩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호르무즈 해협 북쪽은 주로 이란 쪽에서 관할하고 남쪽은 오만에서 관할하고 이런 구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드론이나 탄도미사일 위협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이란이 하고 있더라도 네, 이거를 장기간 유지를 하려면 오만의 협조가 이제 필수적인 상황인데요. 네. 이거 또 미국이 지금 이란이 봉쇄한 것보다 동쪽에 이중 봉쇄선을 지금 깔아놨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도 지금 일부 선박들이 이란의 통행 경로를 내고 나가다가 지금 미군에 잡혀서 돌아간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미국과 이란 양측에서 중재 역할을 해주고 있는 오만과의 협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건데요. 단순히 이제 통행료 문제만 협의를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의중을 오만을 통해 확인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대화 채널 중 하나로도 지금 오만과 협의를 이어나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만도 상당히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군요. 자,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어쨌든 전례 옛날에는 있었지만 최근에는 하나도 없고 그런데 이란이 그래도 우리는 받겠다 동행세에 야, 이렇게 해서 나올 경우 그거 참 여러 가지로 세계적으로 골치 아프고 복잡한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상당한 후폭풍이 일 것 같은데 어떤 전망이 가능합니까? 네, 사실 호르무즈 해협 자체도 워낙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의 20%가 매일 지나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네, 이게 호르무즈 한 곳이 통행료를 받기 시작하면 네, 전 세계 모든 해협에서 돈을 받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데요. 맞아요. 어디가 다른 나라들도 해협이 있으면 저기 봤는데 우리도 받자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 보스포러스 해협, 뭐 그렇죠. 덴마크의 외레순 해협, 그 이외에도 전 세계에 정말 여러 해협들이 있기 때문에 이곳들이 다 돈을 받는다면 세계 무역이 마비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만약에 이런 해협들이 전부 다 통행세를 받기 시작을 하면 뭐 수출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교육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데요. 뭐 제품을 수출하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뭐 식량, 연료 이런 기타 생활 필수품들의 수입부터 모든 교육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해협의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이곳이 워낙 좁은 바다이기 때문에 영유권 분쟁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각자가 자기 영해라고 주장을 하면서 또 통행료가 나온다고 하면은 이게 돈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평화로웠던 바다도 결국엔 통행료 때문에 싸움이 날 수 있다. 아,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정말. 어떻게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니까. 자, 그런데 이게 뭐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뭐 전 세계 해협이 통행료를 받는 쪽으로 확산이 된다. 그러면 뭐 대한해협도 대한해협이고 대만 같은 경우에 지금 중국과 여러 가지 갈등을 빚고 있는데 그런 거에 상당한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국제사회에서 이번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한 문제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뭐 정리가 될지 모르지만 네, 만약에 여기서 통행세가 결정이 된다면 가장 걱정하는 지역 중 하나가 대만 해협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 호르무즈 해협처럼 여기가 장기 봉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네, 지금 이 남중국해와 서해 등 동아시아 해역을 둘러싸고 한중일 3국만의 GDP만 따져도 전 세계 GDP의 30% 이상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중동 산유국들의 원유 수출이 막히는 호르무즈 문제와는 아예 차원이 다른 경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전까지는 중국이 이제 대만을 침공할 수 있고 그러면 미국과 동맹국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국제 대전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왔었는데 이번 호르무즈 봉쇄 사태를 겪으면서 중국이 대만을 직접 공격하지 않더라도 대만 해협의 주요 항구 길목을 막고 통행세를 내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뭐 대만으로 들어가는 모든 수출입 배들을 통제하면 이러면 굉장히 심각한 국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문제가 좀 심각해지는 것이요. 대만은 일단 국제사회에서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국가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은 아닌 상황입니다. 네, 이제 미국도 지금 하나의 중국의 원칙을 유지를 하면서 유엔에서도 이제 중국의 가입을 허용을 해준 상황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중국이 이제 모종의 이유를 빌미로 해서 한 달 정도 대만 해협 일대에서 뭐 군사훈련을 하겠다고 뭐 선언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해협을 봉쇄해야 된다 그렇게 발표를 했을 때 네,
이거를 군사적으로 개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자국 수역 내에서 이제 훈련 때문에 봉쇄를 한다는 명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유엔 안보리에서도 이제 이 부분은 만약에 중국을 규탄한다고 해도 부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고요. 결국 중국이 이제 대만 해협 봉쇄를 무기화하면은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일본도 굉장히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5월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의 만남에도 이 해협 봉쇄 문제가 굉장히 크게 거론되지 않을까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